자, 퍼니포. 자, 오늘은 주진우 기자가 선임이 됐네요. 주진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자, 봉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퍼니포에는 처음 모셨습니다. 장인수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오늘은 기자 잔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게스트는 황운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역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정보안이 나왔는데 요 사안 가지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 황운하 의원은 다들 아시겠지만 경찰 출신으로 벌써 경찰대 시절부터 경찰대 시절부터 주장했는데 사실은 2002년부터 아주 새카만 경찰 하나가 나와서 나의 소원은 경찰 수사권 독립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경찰대 시절이니까 그게 80년대부터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이상한 전두환 시절 이상한 경찰이 하나 나왔다 그때는 생각했지. 예, 84년 이때고 2002년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맞아 2002년 그때부터 2002년, 썼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그때 이제 그 이파로라는 경찰청장이 계셨을 때고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가 구성됐을 텐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권 독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셨어요. 네. 그래서 경찰청 보고 이제 경찰청이 생각하는 수사권 독립안을 가져와 봐라 이러니까 경찰청에서 이제 경찰청이 좀 몸을 많이 사리잖아요. 그래서 그 이렇게 눈치를 싹 살펴보니까 수사권 독립의 의미가 교통사고나 경미한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경찰에 자율적 수사권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경찰이 미리 수사권 독립은 이렇게 전부 전면적으로 수사권 독립하는 게 아니고 일부 망했다. 교통사고, 경미한 폭력 이런 거에 대해서 경찰이 자율적 수사권을 갖는 걸 그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찰 스스로 그러니까 인수위에게 건의를 했어요. 식민지인들이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질서를 내면화해서 그런 거거든요. 경찰청 내에 있는 저의 어떤 후배가 저한테 그걸 알려주면서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경찰청 게시판인가 어디 게시판에다가 글을 썼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황운하 의원님이 2002년. 경찰 대표 주자로 검경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신 지가 그러니까 20몇 년이 됐어요. 20몇 년이 됐는데 지금 정보안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안에 대해서 그 박원정 의원은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거 별건 수사도 못 막고 표적 수사도 못 막고 조작 수사도 못 막는다. 제가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 우리는 일반인들은 이 조항이 어떤 식으로 검사에 의해서 활용돼서 자기들 뜻대로 이걸 이 애초에 그 입법 취지를 왜곡해서 마구 폭주할 것인가 잘 몰라요. 어떤 군문을 가지고.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별건 수사 못하고 표적 수사 못하고 조작 수사 못해가지고 이재명 때려잡고 조국 때려잡고 기타 등등 검사들이 때려잡고 싶은 사람 못 때려잡게 할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건 얼마든지 그 악용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은 안은 사실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인데 중요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부여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형사소송법이거든요. 형사소송법은 이번에 안 건들죠. 같이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는데 박은정 의원도 아마 그 주장을 많이 했을 거예요.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했을 건데 이게 자꾸 미루고 있어요. 그 검찰 개혁단이 자꾸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그 의도가? 그거는 이제 곧 지방선거가 있고 8월 달이면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게 흐지부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형소법 196조가 가장 핵심인데 형소법 196조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해 놨거든요. 이게 그냥 남을 수가 있어요. 이거 하고 공소청법에 지금 제4조에 검사의 직무가 있고 제9호에 보면은 그 직무 중에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이거를 검사의 직무로 해놨어요. 이것이 결합되면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적으로 무한정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령이라는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영이라고 하는 게 또 중요해요. 영은 대통령령까지 포함하는 거군요. 대통령령은 정부가 바뀌면 입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다 하더라도 윤석열 등장하면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했던 거
것처럼 맞아요. 지난번처럼. 기타 법령에 따르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법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다음 정부에서 만들어 버리면 그럼요. 또 얼마든지 그럼 얼마든지 검찰 구멍이 크네. 예, 그 뭐 표적 수사니 뭐 별건 수사니 뭐 그런 것이 얼마든지 부활할 수 있다. 그 정부안이 그 표적 수사, 조작 수사를 못 한다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가 수사 개시권을 수사 개시권. 없앴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사 개시권.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 근데 이제 모든 법은 그 법을 이용하는 사람들, 네. 예, 적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렇죠. 구멍이 없느냐를 봐야 돼요. 교육 정책을 아무리 내놔도요, 강남의 부자들은 다 피해가서 자신들의 욕망을 충족합니다. 그렇지. 부동산 규제책을 아무리 내놔도요, 강남의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욕망을 다 충족합니다. 법을 이상한 방식으로 이용해서.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그 구멍을 찾아내죠, 그렇죠. 완전히. 수사 개시권이 없잖아요. 네.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전부터도 수사 개시권 없어도 얼마든지 표적 수사 수사 개시권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고발 사주예요. 그렇지. 김어준 털고 싶다. 주진우 털고 싶다. 여기 봉지욱 장희수 털고 싶다. 법세련 중수청에 고소장 고발장 하나 넣어. 그러니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사 개시권은. 좋은 포인트예요. 네. 그렇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키면 되지. 예, 이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이잖아요. 예, 검사에게 수사권은 그 망치와 같은 겁니다. 수사권 이게 보안 수사권이라 하더라도 보안 수사권이 부여되는 순간 이 수사권을 또 보안 수사권이 부여되면 중요한 게 수사 인력과 예산이 남겨져야 돼요. 이게 수사 인력 예산이 그대로 남겨지는 빌미가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수사 개시권이 없지 않냐는 말을 계속 하는데 본인들이 개시할 게 아니라 누굴 시켜가지고 고소 고발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이미 그 시장 법조 시장에는 대신 고소 고발을 해주는 프로 전문 고발러들이 있죠. 여당 쪽이든 야당 쪽이든 시민단체들이 이미 형성돼 있어요. 그걸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아니 그걸로 주진우나 저나 여기도 많이 당했을 텐데. 그래서 최근에 당하셨더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쪽에서 중요한 많이 게 당해죠. 각 기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돼요. 네가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야. 그렇지.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건 요거야. 공수처가 하는 건 이거야. 중수청이 하는 건 이거야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줘야 되는데 왜 위험하냐? 중수청 아까 뭐 별건 수사를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별건 수사를 하라고 법에다 해놨다니까요. 중수청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모든 수사를 정확하게 다 할 수 있도록 법에다가 규정을 해놨어요. 왜냐? 뭐뭐뭐뭐 해놓고 중대범죄수사 등이라고 해서 경찰, 공수처, 공소청,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정확하게 중수청이 다 갖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목숨줄을 진 거예요. 심지어 거기다가 중대범죄 수사를 하다가 발견되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범죄도 수사한다고 해놨거든요. 별건 수사하라는 거예요. 직접 관련성이 있는 걸 누가 판단합니까? 검사랑 중수청이 하는 거죠. 지금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까 프로 고발러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발하는 그런 단체들도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검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 수사를 수행해 주는 경찰들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과 가까운 경찰도 경찰들도 있어요. 또 그 있다. 관할 경찰 그렇지. 그 검찰하고 서부지검 그러면 서부지검이면 마포 그다음에 서대문 그 주변에는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나도 걱정을 안 하는데 그 검사들 요새 이렇게 보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중수청 가서 몇 사람이 가서 이렇게 점령하면 될 것 같고 공소청의 권한을 절대 안 놓으려고 합니다. 아니 공소청은 수사도 안 하고 기소만 하는 데인데 대공소청 그다음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검사들 동요하고 좀 나가려고 하는데 시장이 안 좋거든요. 근데 아니야 너 너네들 조금만 있어봐. 우리 하나도 바뀌지 않아. 그래서 검사들이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제 보안 수사권이 핵심이긴 하지만 정부가 보안 수사권은 이후에 논의하자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좀 집중을 하긴 해야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에 대한 정부 입장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같이 맞물리며 하나도 해결 못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일단 두 번째로 해놓고 첫 번째 공소처법, 중수청법 중에
우리 의원님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 기타 법령에 따라라고 하는 구멍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거. 네. 어. 그다음에 등. 공소청에 공소청은 사실 이번에 이 간판을 바꾼 거에 불과하거든요.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 개혁 방안은 검찰을 해체해서 검찰의 신부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니까 이전에 우리는 법원하고 맞먹는 데야 이렇게 생각하던 검찰을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해라. 검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즉, 부분이야. 즉 그 특권적인 지위, 네. 특권적인 지위가 기존의 검찰청법에 검사의 정원도 특별법으로 만들었지, 검사의 보수도 특별히 만들었지, 그렇죠. 예, 검사 신분도 징계도 특별하게 특별히 만들어서 보수, 징계, 정원 이걸 전부 특별법으로 만들어놨어요. 탄핵 아니면 안 되게 만들었고. 예, 그게 일반 공무원 어디도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이번에 폐지하고 네.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똑같이 그것이 이제 행정부 소속 그 외청 조직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경찰청하고 국세청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경찰청이나 국세청처럼 경찰청 두고 그다음에 지방경찰청 두고 이러면 되는데 여기에 왜 대자가 들어가냔 말이죠. 공소청에 대자가 왜 들어가야 돼요? 그 검찰이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법을. 대자 들어가고 왜 법원하고 똑같이 고등공소청이 왜 들어가냐는 거죠. 고등공소청이 뭐 불기소 사건에 대한 뭐 불복 뭐 어쩌고 하지만은 그거는 그 얼마든지 대법을 세계로 할수 나는 있는 거죠. 것은 1심, 2심 대법이 있으니까 자기네들도. 자기들도 똑같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 대응하게. 예. 그래서 그 이번에 공소청행법에서 제일 큰 문제가 우회적으로 수사권 확보할 수 있는 그걸 열어놨다라는 거, 그 구멍이 있다는 거 구멍이 하나 있다는 하고 거. 그 다음에 여전히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하나도 내려놓지 않았다,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문제가 그 문제죠. 그러니까 자기가 일반 공무원처럼 잘못하면 쉽게 징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못할 아니 텐데 그걸 제일 싫어해. 아까 말했는데 자기들은 엄청나게 징계가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어 이 사람들은. 예. 일 틀어지면은 결국 그냥 시장으로 나가가지고 돈 많이 벌면 되는 거고. 맞아요. 요즘 시장으로 못 나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촘촘하게 해서. 버티고 지금 나가면 안 돼. 이걸 계속 붙들어 잡고 있는 이유가 지금 검찰청 일 안 해요. 야근 안 한다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안 나갑니다. 안 나가는 이유가 바깥이 무섭기도 한데 중수청에서 우리가 야 검사들이 파견되잖아. 그러면 중수청 그러니까 경찰 조직을 다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거기에 공소청이라고 바뀌지만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 이런 지금 공감대가 있습니다. 아까 그 검사도 공무원인데 왜 특권적 지위를 갖느냐 이렇게 그 얘기하셨는데 검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공무원이라고 얘기해요. 깡패들 지나가다가 너 양아치지 그러면 싸우거든요. 근데 검사들도 똑같아요. 니네 똑같은 공무원이야. 이건 못 받아들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번에 그건 뭐라는 거예요, 자기들 검찰청- 공무원 아니면 공무원이라고 생각 안 해요. 공무원이 아니고 뭐야? 그럼? 자기네들은 판검사, 사법 그 사람들은 다 공무원이야 판사도.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한다니까. 판사들도 공무원 아니라고 생각하지. 어쨌든 세계 네. 어느 나라의 형사사법 시스템 중에서도 이게 법원과 똑같은 건물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생긴 것도 똑같이 만들잖아. 네. 꼭 한층 더 높게 만들어. 꼭 법원보다. 법원과 꼭 동격으로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진짜 유치해 그 멘탈리티가. 예, 유치하죠. 그래서 이번에 검찰청법을 이제 폐지하고 공수처법을 만들면 이 검사의 그 정체성은 행정부 공무원이라고 막 해줘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게 그러면 빠졌어요. 장인수 기자 각자 가장 우려하는 지점 지금 우리 의원님은 각자 가장 우려하시는 게 구멍이 있다. 형사소송법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기타 법령으로 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까지 안 가고 대통령만 바뀌면 국회는 총선에서 계속 이긴다 하더라도 윤석열 같은 자가 등장해서 이 법령으로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구멍을 왜 만들어 놓느냐 이거지. 맞아요. 그거 없어져야 될죠. 자, 그러면 그 우리 장인수 기자 가 가장 걱정하는 건 뭡니까? 그 정권은 바뀝니다 어느 순간. 바뀌게 돼 있어요. 천년만년 집권 못합니다. 그런 예, 그런 지난 나라가 없잖아요 대선에서도요. 세상에. 예. 그 이준석이랑 김문수 지지율 합치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넘었어요. 예. 지난 대선조차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 법률안은 그런 긴장감이 전혀 없죠. 그냥 민주당이 천년만년 할 것처럼 법을 만들어놨어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지금 중수청이 너무 괴물이에요.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게 해놨고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목숨줄을 중수청이 쥐고 있어요. 그냥 경찰, 뭐 심지어 공수처까지 통보하게 니네가 잘못하면 우리가 수사해라고 명시해놨고 우리가 이첩하라 그러면 이첩해야 돼라고 해놨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상황이거든요. 그 윤석열 같은 사람 혹은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 중수청장만 자기 수족을 앉혀놓으면 중수청을 이용해서 탈탈 털 수 있습니다. 탈탈. 근데 이제 왜 그러면 뭐 경찰도 마찬가지고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그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백약의 무효지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표적 수사, 조작 수사를 할 수 있는 멘탈리티, 의지와 근성, 조작 능력은 대한민국에 딱 두 직업만 갖고 있습니다. 기자와 검사. 네. 이번에 동의. 12.3 비상경 실패했잖아요. 예. 군인하고 경찰 데리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동의. 기자랑 검사가 그 자리에 가 있었으면 성공했습니다. 12.3 쿠데타. 검사가 그 자리에 없었을 것 같아. 검사들이 없었을 것 같아. 정말- 수사를 안 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나서서 검사들이 막거나 그러니까 지휘하면서 현장에서 그랬으면 했어요. 군 자령관들이 지휘했잖아요. 네. 검찰 대검에서 지휘했으면 성공했을 것이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 홍보를 기자들이 맡아서 다 했으면은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김건희가 맡아서 김건희 친구들이 했었기 때문에 그 모양이었죠. 동의해요. 그러니까 이 조작 수사라는 건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이거 밝혀지면 어떡해. 생각해 보시면 이재명 대통령 대신해서 돈을 800만 불을 줬다고 조작을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한다는 거 보통 배짱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근데 예, 당해본 입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예. 윤석열 검찰 때 저는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 강백신 팀장 대선 개입 여론 조작 팀의 수사를 받았잖아요. 수사를 받았는데 제 사건이 별도의 사건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을 그렇지. 수사하다가 발견했다. 이 기자들이 예. 옛날에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그렇지. 조작 보도를 했다라고 그렇지. 됐는데 제가 이제 재판에 가서 저희가 그렇다면 너희가 대장동 수사를 하다가 우리의 범죄 혐의를 언제 무엇을 발견했니? 범죄 인지 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범죄 인지 보고서가 없어요. 재판부에게 저희 백대현 부장판사잖아요. 범죄 인지 보고서를 재판부에 내달라고 하는데 얘들이 못 내요. 그러니까 제 말씀 뭐냐면 검찰의 수사권이란 것은 뭐 직접 수사든 보안 수사든 얘들이 갖고 있으면 문어발식으로 무한정으로 확장하는데 통제를 법원도 못 합니다. 못하죠. 지금도 당연히. 못 해요. 그래서 캐비넷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들이 원할 때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적절한 정권, 적절한 그 정치적 상황, 타이밍 때 자기들이 유리할 때 꺼내놓고 쓰는 거 아까 아니에요. 장인수 기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법안으로 하더라도 똑같이 이재명 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사를 하다가 네. 그 언론인 수사까지 뻗쳐 나갈 수 있게끔 해놨는데 저는 아까 그 황운하 의원님 말씀과 좀 생각이 다른 게 사실은 가장 큰 폭탄은 보안 수사권 여부죠. 나머지는 사실은 크게 큰 적은 없어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핵심인데 이거는 사실은 정부 안에서도 숨겨놓고 뒤에다가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숨겨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수사권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지금 결정해놓고 이렇게 동시에 하는 게 맞다라고 보안 생각이 듭니다. 뭡니까 형사소송법도 이번에 같이 다뤄서 아니 같이 해야죠. 지금 완전 그런 말도 많이 국민들은 하죠. 예. 지금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검사에 대한 수사권 박탈 못하면 100년 안에 이런 기회 없습니다. 이제. 저도 네. 생각해 보면 그런 기회가 다시 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대통령도 최대 피의자로 본인에게 도덕적, 법적 정당성이 다 있고 그리고 계엄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쪽 세력이 완전히 개멸되다시피 했고 그리고 지금 절대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요건이 다 갖춰졌어요. 실제 이런 요건을 다 갖추려는 건 그러니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혼란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길을 못 가면 이제 앞으로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냐 이거. 그래서 두려운가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개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2002년 얘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는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경찰에서도 이런 황운하 같은 의로운 또라이가 한마디 해. 또라이를 아니야. 아니 그때는 그랬어. 그때 와 이런 사람이 있어서 취재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경찰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때는 경찰이 예. 말도- 워낙 오랫동안 식민지 검찰공화국의 식민지로 살아가지고 네. 자기들 권한이
자기들 권한을 주장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 수뇌부가 그래. 아유 우리 경찰은 수사 못해요. 아유 검사들이 잘하죠. 우리는 이 정도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의지가 있었어.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대통령마다 다 의지 있었어요. 자, 처음에는 있었어요. 민주정부의 대통령은 다 의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꾸려지냐 민정 라인이 쫙 꾸려집니다. 그래서 검사들이 다 그 자리를 가요.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제거되고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경찰을 응원하던 그 여론이 조금 수그러질 때 다른 안이 쭉 나옵니다. 검사들이 그럴 대부분. 때마다 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법적 안정성 그렇지. 얘기하고 기본적으로 부작용 생긴다. 그 수사 총량을 줄이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 누가 권리가 피해 보냐 국민이 피해다 그 얘기 또 똑같이 나왔어요. 똑같이 나왔어요 그때도.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이 나오는데 지금은 몇 발짝 더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 발작이 아니라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까지 가야지. 예, 모든 개혁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최소화해가면서 이제 보완책을 마련해가면서 가는 것인데 가장 큰 이제 검찰 개혁의 본질, 가장 큰 검찰 개혁의 목적은 이제 수사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네. 예,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검찰 개혁법원, 공수처법, 중수처법안에는 그게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것이 동시에 나와야 되는데 형사소송법까지. 예, 그래서 보안 사건이 동시에 이번에 형사법 개정에 동시에 다뤄지지는 지금 않고 있는데 예, 그것도 저는 검찰의 전략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것이 검찰개혁단 총리수사나 검찰개혁단의 모종의 이제 뭐 작전 흉기 아닌가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7, 8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아니 근데 검찰개혁 추진단은 처음부터 꼭두각시였어요. 예를 들면 처음에 공소청 이거 설치법 처음 했을 때 국회에서 입법 예고하기 3일 전에 뚝 던져놓은 거예요. 14명이 그 검찰개혁 추진단 처음 본 거예요 그날. 그리고 저녁에 회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 봉옥수석이랑 뭐 다 이렇게 했는데 분위기가 무지무지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아 우리 이용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본인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입고 그분들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죠. 예.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보안 수사권의 보자도 논의한 적이 없대요 안에서. 근데 보안 수사권을 전제로 한 안을 던졌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장현수 기자님은요 예. 또 그 걱정하시는 거가 뭡니까? 걱정하는 거 말고 예. 중요한 거 하나 얘기하고 중요한 거. 예. 단독 단독. 보도입니다. 그 최근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예. 매우 최근입니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메시지는 내 말이 곧 대통령의 뜻이다. 나는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한다. 공소 취소해줘라. 공소 취소해줘라. 라는 뜻을 고위 검사 다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아니 그 검사한테 그럼 문자를 보냈다고요? 전달한 방법은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하면 되는 건데 왜 따로? 그래서 그 답을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고위 검사 중 한 명은 뭐 이런 뜻을 또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니 뭐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그러면 절차와 개통을 밟아서 정식으로 지휘를 하셔라. 그렇게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이 뭐 한두 명한테 전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소문이 퍼지고 있을 겁니다. 검찰 조직 안에서 이 얘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이재명 정부가 우리랑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팩트. 네, 여기까지는 이거는 팩트고요. 검사 사이드에서 취재를 한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까지 말할 수가 이거는 없어요? 이 내용을 알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고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재상의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까지는 팩트고요. 요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 취재한 거를 말씀드릴 텐데 왜 구분하냐면 여기서부터는 누군가의 의견이나 해석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 취재 내용입니다. 앞에는 그냥 드라이하게 팩트만 전달드린 거고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한테 직접 듣지 않는 한 팩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말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고요. 그 말한 사람이 대통령 뜻이라고
참칭한 건지 어떻게 하냐는 거지. 내 말의 요지는. 그거는 모르죠. 그건 그게 모르고. 대통령의 뜻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건 대통령의 뜻이겠구나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입니다. 요즘 대통령 뜻을 파는 사람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런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아주 고위급 그 정보 관계자고요. 이 얘기를 들은 검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네. 제발 공소 취소 해줘라 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일단 쭉 얘기해 보세요. 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 검찰은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정권 말기 혹은 임기 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당연히 지금 제기된 범죄 말고 새로운 범죄로 뭔가로 제목까지 정해놨습니다.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으로. 네. 직권남용을 왜 얘네들이 생각하게 됐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다 공개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그냥 그 발언을 보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구체적인 것까지 디테일하게 지시를 하기 때문에 와 잘한다 그리고 박수를 치는데 법조인들은 아닌가 봐요. 걸리는 게 있나 봐. 대통령이 저런 것까지 저렇게 얘기해? 저거 위험한데? 요거를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라고 검사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쌓고 있다 그거를. 네, 업무보고나 국무회의 생중계를 그거는 유심히 저는- 보면서 저거 직권남용인데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가 요거는 걸렸냐? 검찰 사이드에 쓰는 뭐가 거죠. 걸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니네들이 보기에 그럼 뭐가 가장 직권남용 같냐 물어보니까 동부지검에 인천세관 마약 수사팀 전담 수사팀을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중심으로 해서 꾸렸잖아요. 예. 거기에 대통령이 백혜룡을 넣어주라고 지시합니다. 예. 요거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 수사를 잘하라라고 지시를 할 수 있는데 수사팀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요거 직권남용으로 걸 수 있겠다. 요런 식의 계산을 하면서 지금 업무회의나 이런 걸 잘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는 검찰 사이드에서 들은 건데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를 임기 말에 수사하기 위해서 쌓아가고 있다. 그렇죠. 쌓아가고 있다. 그거는 네, 직권남용. 전형적인 검찰의 행태지.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진짜 무서운 게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공소 취소 좀 해줘라 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들은 검사들은 지금 검찰 수뇌부가 공소 취소를 해주면 대통령 그 말을 한 사람 공소 취소를 해준 친명 검찰 수뇌부를 묶어서 통으로 보내버릴 수 있겠다. 당연히 그렇겠지. 예, 그러니까 요 나는 계산을 하고 이게 있다라고 합니다. 걸리는 부분. 아니 그건 그래서 나는 그 누가 말한 사람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건 난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는 게 그렇죠. 이 말을 어떻게 대통령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거는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누굴 만나서 부탁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러지 말고 지휘를 하시는 게 어떨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누군가 시켜가지고 거래를 할 사람의 성격도 아니거니와 어떤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 법적으로 실제 그렇게 걸리죠. 말을 했다면 네. 대통령을 팔았을 가능성이 아니 대단히 근데 높은 거고. 공소 취소에 네. 특정 사건인지 아니면 전체를 뭐 취소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 다를 대통령 텐데 사건이요. 대통령 사건. 저는 사실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공소 취소 당장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해야 네. 되죠. 그거는. 그거는 그 정도 의견 얘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근데 아니, 대북 송금 사건은 지금 이화영도 곧 공소 기각이 되고 면소가 될 거라. 그러면 김성태 없고 이화영 없고 대통령 혼자 재판 받습니까? 제3자 뇌물은 준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 그거는 사건은 명확하게 하면 되는데 네. 그 사건에 대해서 뭐 그렇게 했다면 전 크게 문제될 얘기는 아닌데 전체를 공소 취소하라고. 근데 좀 안 맞는 게 국회에서는 지금 국정조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이재명 대통령을 오래 봐온 사람으로서 어쨌든 그 검찰의 수사권이 그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이런 우려를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외적 제한적으로라도 뭐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예외적 제한적으로 예외적 제한적인 보안 수사권이 이제 전면적인 수사권 확대로 이어질 거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그렇죠. 거죠. 다들 예, 다들 그렇게 우려하죠. 예, 그래서 이번에 보안 사건도 수사권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보안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뭐 어쨌든 직접 수사권이거든요. 이것만 폐지되는 것이 확실하면 이런 우려들은 해소될 수 있죠. 예.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누군가 대통령 뜻이라고 생각할 법한 사람이 그런 말을 실제로 했다면 그거는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닐까?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대통령이 누굴 시켜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성격에도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안 낼 일이기 때문에 법률관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두 번째 말씀하신 이 검찰이 쌓고 있다는 거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건 100%라고 봅니다. 아니요, 그게 걔네들의 업인데요. 그게 자기들이 원래 해왔던 잘하던 짓이고 그럼요. 이 얘기를 모든- 최초로 든 건 몇 개월 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통령 말기에는 그렇게 하려고 항상 마음먹은 자들이 이번에라고 왜 안 하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더 하겠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도 대통령의 뜻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고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면전으로 가는 거니까 민주당에서 국정조사하고 그러면 검찰이랑 또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중간에서 뭔가 역할을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그건 모르는데 모르는데 검사들은 그 얘기를 듣는 즉시 그렇죠. 요건으로 너 대통령 요걸 해줄 친명 출신의 그러니까 친명 검사 검찰 수뇌부 통으로 묶어서 날려야지 잘 됐다. 요런 계산을 이런 하는 게 거는 이제 검사들입니다. 나중에 조선일보 통해서 그 K 뭐라고 나왔다가 몇 번 지난 다음에 실명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고발 사주 시켜서 고발하고 그런 다음에 전면적으로 수사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수순이잖아. 수십 년간 봐온. 그걸 막을 수 있는 법이냐 이거 이게 그렇죠. 예. 이 법이 이게 보안 사건이 남겨지면 그걸 못 막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자 장윤수 기자가 뭔가 큰 취재를 했네 지금 보니까. 근데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검사들의 권한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이게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두 개만 가지고도 엄청난 칼을 휘두를 수 있어요. 독점적인 영장 청구권하고 기소권만 있어도 엄청난 권력 기관이죠. 자, 황원호 의원님, 민주당의 지금 의원들은 요 사안 가지고 잘 나와서 말을 못 해요. 의원님 아침 시간을 좀 빼주세요, 당분간. 근데 제가 어쨌든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 검찰 개혁 문제에 네. 좀 천착해 장인이네. 왔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사실 검찰 개혁의 피해를 가장 많이 겪으신 분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 이제 그 검찰 개혁의 본질에 대해서 한 2, 30년 계속 그것만 파고든 사람이 갖는 어떤 거기서 생긴 그 직감적인 거 이런 것을 좀 그런 거로 볼 때 이 검찰의 보안 사건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은 문제 없을 거라고 보는 시각은 제가 볼 때는 나이브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 예. 근데 2월에도 저희가 정부가 국회에 정부안이 나왔을 때 큰 논란이 되고 뒤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당청이 계속 모여가지고 수정 의견 내고 토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근데 지금 당하고 그걸 청하고 민주당한테 물어봐야지. 아니요. 물어보면 안 되고. 그런 일을 거의 안 했습니다. 안 하지. 얘기가 안 되나? 그냥 봐요. 그런 일을 거의 안 하고 한다고 해놓고 송리실 그 TF만 거기서 검사들이 만진 거고 이 안은 네. 이 안은 당청 의견이나 뭐 회의가 별로 없어요. 이 안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지금 100원 내놓으면 한 70원으로 깎이겠지. 150원으로 내놔야지. 그렇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깎아도 120원 되게. 아니 표지만 갈고 안 내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50원으로 만들라 빵원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100원 정가로 내놓으면은 이렇게 확 깎일 것 같으니까 더 불렀어. 그래서 이 안은 검찰청 안을 그대로 가져온 거 아니야. 검사들이 지난번에 2월에 나왔던 정부안 검사들이 보기에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내부에서 있었는데 그때 지금 다시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시간도 우리 150원 내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50원을 100원 깎는 정도 얘기밖에 못 하고 있어요. 빵원으로 만들려고. 이번에 나온 정부안은 이제 공수처법 중수처법인데 공소청법은 특히 거의 바뀐 게 없어요. 왜 정부안을 검사들이 내야 되냐고. 그거부터 아니, 잘못된.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막 디테일을 얘기하지만 우리 국민들 대다수 저희 와이프도 포함해서 보기에는 왜 약속한 걸 안 지키냐, 약속을 하지 않았냐라는 거잖아요. 없앤다고. 예, 대선 공약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검찰이 무슨 만행을 저지른지 알지. 봤잖아요. 봤어. 지금 뭐 특검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이거를 보면서 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왜 안 지키냐고 할 때 그 약속을 못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요. 예. 우리 장윤수 기자가 특종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후속 보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화 잘 받으세요. 기자들이 전화하겠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